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수건,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스크램제트 엔진 가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국산 램제트 엔진은 약 44,000파운드의 추력을 갖췄으며 기존에 존재하던 엔진 형태가 아닌 스크램제트 형식의 공기순환을 통한 스크램 형식의 전투기 기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우리 연구진들은 5.5형 일렉서스급 스크램제트 엔진에 사용될 램펜인 블레이드와 코어의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5500 일렉서스급 엔진이 본격적인 개발과 이를 통해 8.4원 등급 엔진과 그 이상의 엔진의 개발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2025년이면 첫 번째 램제트 엔진이 국산 무인기 KUS에 탑재될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기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기술진들의 엔진 개발이 너무 느리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도 40대를 도입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사용하는 F-135 엔진의 최대 추력이 28,000파운드인데다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시 43,000파운드에 달하는데 이제야 2만 파운더 두 개를 합쳐서 4만 파운더급 스크램제트 엔진을 한국이 개발해서야 언제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한국은 이제 전투기 엔진 개발에 뛰어든 지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았다는 걸 절대적으로 감안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진이 군용제트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 들인 노력을 알게 된다면 감히 기자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한데요.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항공기용 엔진을 개발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조차 미국산 전투기와 같은 F-404 엔진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스크램제트 엔진을 국산 기술로 자력해서 만들 수 있는 반열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때 당시와 차이점이라면 현재 한국은 세계 4위급 상당한 램제트 엔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죠.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국산 스크램제트 엔진이 화염을 뿜어내며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하늘을 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요즘 들어 KF-21 전투기와 KUX 무인 전투기 등 모습을 속속 드러내는 한국산 무기들을 보며 전 세계 군사무기 매체들이 연이어 한국산 무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UAV 소리개와 같은 첨단 개념의 항공기 엔진의 국산화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군사 강국들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에 비교해봤을 때 최첨단 전투기 엔진 개발 면에서 감히 상대할 수도 대적할 수도 없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대한민국의 끝없는 노력으로 인해 군사무기 기술력은 축적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투기 엔진에 관련해 기술적 발전을 거듭해냈습니다. 최근 전 세계 군사무기 강국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이 없던 다른 국가들조차 한국이 선보인 무기들에만큼은 관심을 쏟는 것을 보면 한국산 무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한 번에 체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많은 무기들을 포함해 전투기 엔진까지 기술력을 확보한 것일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기술력은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군사 선진국들과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이 만든 국산 고등훈련기 T-50은 합리적인 계획과 적당한 국산화를 통해 FA-5식 경공격기로 진화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었으며 KF-21 개발에 밑거름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F-404, F-100, F-414 등 여러 엔진을 정비하고 면허 생산하며 축적한 기술로 안전하고 빠르게 자체 엔진을 개발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한 성과들이 차곡차곡 누적되며 세계 최강인 미국도 한국의 발전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패권을 다투는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 기술은 세계 5개국들만 독식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작은 나라인 한국이 갑자기 나타나 이 치열한 무한 경쟁 체계에 뛰어든 것입니다. 최근에는 KF-21 보라매에 사용할 F-414 엔진의 라이선스 생산까지 시작했는데요. F-414 엔진은
아직도 미 해군이 주력으로 운영 중인 슈퍼 호넷의 엔진으로 최대 추력만 4,800파운드에 달하며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경우 무려 22,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이미 2만 파운드급 엔진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만들 줄 아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아직도 5,500파운드급 엔진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이것은 소재 기술과 뇌열 기술에 관한 문제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항공기 엔진은 소재 기술의 끝판왕인데요. 항공기 엔진은 전투기의 제트 엔진이 발생시키는 엄청난 열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전 단계의 기술력이라고 불리는 전투기에 쓰이는 저바이패스 엔진이 문제가 됩니다. 항공용 제트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과 고바이패스 엔진이 있습니다. 공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압축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객기의 경우 효율도 높고 장거리 운용에도 장점이 아닌 고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반면 초음속으로 움직이면서 고기동을 달성해야 하는 전투기들은 저바이패스 엔진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터보팬에 들어간 공기 중 상당수를 엔진에 뒤로 배출해 효율을 높이는 고바이패스 엔진과 달리 터보팬으로 유입된 공기 상당수를 엔진이 사용해 고출력을 내는 전투기용 엔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바이패스 엔진의 개발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항공기 개발에 100년 이상을 투자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데 난항을 겪을 정도인데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엔진 역시 저바이패스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 성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은 전투기 엔진의 성능을 착실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전기 추진 체계를 제작했으며 항공기용 제트 엔진 개발에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에어로는 우리 공군이 보유한 F5 엔진과 F-16 전투기에 F-100 엔진의 지속적인 면허 생산을 통해 상당한 노하우를 획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F-404 엔진의 추력은 11,000파운드이고 한국이 생산한 F-100 엔진의 출력은 14,700파운드 정도인데요. 특히 전반적인 블레이드를 통해 압축비를 높였고 F-15나 F-16 전투기에 사용 중인 F-100 계열 터보팬 엔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엔진 수명이 1,000시간 이상에 달합니다. 이 엔진은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X의 기술 실증기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현재 한국은 지금 개발하는 전투기 엔진으로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은 발전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군요. 대구구려 제국.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수건,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